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만이 헤어진 지 2달 만에 연애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담담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플 것 같은 영신님은 너무도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으로 몇천만 원을 날렸다라고 솔직하게 말한 영자님은 오히려 공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데이트인가요? 아니면 감정을 숨기는 걸까요? 영자님은 너무 빨리 자기 단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영식님은 개인사를 말하지만 감정은 말하지 않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순자는 설렘과 정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같고요. 소심소심 영철은 계속 받는 위치에만 머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출연자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감정 구조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화 장면 초반부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감정의 흐름 위주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4화 초반부는 이제 영식님과 영자님의 데이트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두 분이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때도 영식님이 운전이 많이 서투신지 영자님이 옆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영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제가 할까요? 아니면 제 차로 갈까요? 라고. 얼마나 미숙해 보였으면. 근데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옥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네, 영신님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2화 때 귀인 데이트 때 옥수님은 이렇게 대놓고 뭘 하지 않고 그냥 오오오 하다가 이제 끝났죠. 이게 성격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자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냥 제가 운전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에 대해서 대신해 주시겠어요? 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법한, 물론 조금 실망하겠죠. 아무리 내가 빈말이라도 뭐 진짜로 받아먹으면 어떡하냐라고 하겠지만, 옥수님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 싶으면 이제 뒤도 안 들어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딱 해버리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영자님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후반부에 그 거실에서 네, 상철님과 그 영식님과 함께 있었을 때 내 마음의 이순이는 뭐 영수다. 어쩌다 보니까 영식이 한 사람으로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떠본다기보다 지실 반응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영자님 성격상 그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 입술을 네, 검지손가락으로 맨만지면서 호감 반응이죠.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외웠을 겁니다. 네, 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제 이때 영자님이 말씀하시느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뭐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 제 성격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운명으로 봐야 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마 영식님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앞에 영식님이 이제 운전을 서툴게 했으니까 연결을 지어서 괜찮다. 운명으로 봐야 되면 됩니다. 뭐 잘못 엑셀 밟아가지고 이제 저승가면 그것도 운명으로 봐야 되면 되고 약간 그런 뉘앙스지 않을까? 플러스 여기서 영자님이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을 깊게 이게 뭔가 꼬아가면서 정치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 어려운 일이 뭐가 있지? 맞다. 나 주식으로 한번 꼬라박은 거를 이제 딱 떠올리면서 한번 꼬라박았고 1년치 연봉을 지금 날렸다 하고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게 있다면요. 영식은 그때 크게 반응이 없어요. 예, 옆에 그 얘기를 딱 듣고도 그렇구나 하면서, 그게 저는 영식이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부분이지 않을까. 저도 감정을 크게 잘 못 읽겠더라고요. 보통 이럴 때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거나 그랬는데 영식은 그렇게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자기 속마음을 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네, 담담했던 26기 상철과 비슷하면서도, 그럼 상철이면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덤덤한 웬만한 일들이 있어도 뭐 그렇구나 이런 느낌을 한다면, 약간 시청자분들은 탐정님들은 영식님을 보면서 이 속마음을 숨기는 거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애매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그가 자기소개 때도 그렇고 했던 말들을 이제 돌이켜보면 네, 실제로 장면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어떤 특별한 정보를 제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풀거든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요. 오히려 영식은 네, 2-3달 전에 헤어지고 촬영 전에 했다는 말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물론 이제 후반부 가서 이제 되게 힘겹게 이별했다, 그분과 이제 결혼까지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분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더더욱 여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모순? 이상하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이란다면 여기에 출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빨리 새로운 짝을 찾으러 나온다고? 2-3달 만에 지금 영자와 이렇게 감정선을 잡는다고? 무엇보다 영식은 2화 때 네, 야간에 그 영자님은 불러갖고 대화를 하면서 나는 누군가와에게 감정을 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라는 말을 먼저 했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든다. 여기서부터 미세한, 전 뭔가 아다리가 안 맞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데이트에서도 저는 미세하게 영식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영식님이 계속해서 1화 때부터 4화 때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부자연스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어떤 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사람과 이렇게 빨리 방송이 나온다? 약간 조금 24기? 광수아재를 좀 떠올리게 했던 생각이 됐습니다. 이 광수아재도 좀 되게 독특하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네, 이때도 이제 영자의 그런 자아 고백을 바탕으로 차에서 내려서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영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날린 것까진 좋아.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돈을 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꺼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좀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함부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고정관념을 갖기 아쉬운데 너무 쉽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당시 단지 영식이 운전을 못하고 초보자라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치고는 어쩌면 영자는 잘됐다. 영식이 허점이 있을 때 내 허점도 같이 까가지고 미리 내 단점에 대해서 미리 이제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그 이후에 트집 잡힐 거를 막기 위하여 나중에 꺼냈을 때 너 왜 그거 숨겼어라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빨리 얘기한 건 아닌가라고 의심이 좀 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주먹을 쥐고 있는 영자의 모습도 그렇고 슬쩍 눈치를 보는 듯한 영자의 표정도 그렇고 이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다? 뭔가 이거는 뭔가 순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는 느낌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영자님을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생각은 어떻냐? 매니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자의 일관된 포지션이 있죠. 속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리할지라도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자는 그냥 솔직하게 깐 것 같아요. 마치 우리 27기 정숙이 4화 때 그 차에서 이동하면서 자기는 뭐 방구 몰래 낀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소리 안 나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변은 잘 봐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조금 30기 영자님의 스타일이 그렇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타일 같진 않아요. 그렇게 그녀가 2화 때 자기소개 때도 자신의 취미나 성향 같은 거를 너무도 시원시원하게 잘 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자는 약간 남자어처럼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안심하기를 영식님이 그걸 듣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가 아니라 그렇구나 영자님도 실수를 하는구나 옆에서 이렇게 운동을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도 이게 삑사리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순수하게 말이죠. 그렇게 보고 현재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사람 같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머리 따기를 시전하는 등 전체적으로 호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영자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양손 어깨 끈대기, 전형적인 호감 반응이죠. 눈 한 대기 여자의 영경씨, 합숙마선의 진주, 형커죠. 요분은 최종 커플까지 잘 갔었지만 잘 안 됐던 장미씨, 나는 솔로 22기 옥순둥, 그리고 잘 사귀었지만 지금 헤어지신 환승연의 포에 우리 윤영씨, 그리고 백현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감 반응을 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입술을 매만지고 있는 영자의 모습, 검지로 입술 매만지기, 전부 다 호감 반응입니다. 다만 이때 영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요 말 또한 제가 영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깊게 들어가는 스타일 같진 않다. 짱구를 잘 굴리기로 유명했던 그런 다른 기수의 요 분의 느낌보다는 진짜 고민이다 하면은 고민인 거고 A다 하면 A인 거고 B다 하면 B인 거고 그래서 조금은 만약 설량 어장이라 할지라도 요런 느낌보다는 자기 딴에는 솔직하다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형태가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가 어쨌든 간에 상대방 측에게 너무 지나치게 솔직한 것도 저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괜한 오해를 만들거나 괜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영자님은 이제 계속해서 영심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호감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솔직하게 자기에 대해서 다 까버리더라고요. 동시에 그것을 매력 어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솔직하다. 내가 주식을 진짜 말아먹은 것도 깔 정도로 솔직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도 나는 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걸 어필하다 보니 너무 지금 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저는 영자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기를 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와 대비되게 영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 조금 많이 찝찝해요. 일부러 가리는 건지 숨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식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사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인간적인 단점은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영자만 얘기만 저는 이번 영식과의 데이트에서 줄창 들었던 것 같고 딱 하나 이제 그 뒤에 차에 나올 이제 그 여자친구분과 이제 헤어진 그 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묘하게 영식과 영자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영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디 가서든 이제 잘 곳은 있다라고 하지만 영식은 한 번 더 말을 받아치거든요. 그래도 좋은 호텔에서 누린 게 많으니까라고 해서 나는 조금 약간 호캉스를 누리는 쪽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등 조금 두 사람이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영자는 그런 미세함을 읽다기보다 자기 자신의 그 솔직함, 나를 있는 그대로 이 사람 앞에서는 까도 된다는 그 솔직함이 취한 나머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연신 앞머리 따기를 딱 시전하면서 계속해서 호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지 않는 그 특성을 영자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다 받아주는구나.
나랑 대화가 잘 통하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조금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자세가 앞으로 나와 있죠. 네, 아까와는 다르게 이쪽에는 조금 등받이를 기대고 있다면 지금은 앞으로 살짝 나와 있는, 즉 호감 반응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작, 네, 검지로 입술 만지기도 그렇고 호감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5화 때나 이제 6화 때 만약 이 영자가 똑같이 영수에게도 호감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잘 모르겠네요. 네, 실제로도 5화 예고편에서 영자는 4화 네, 후반부도 그렇고 뭔가 영수랑 잘 되는 듯한 분위기를 제작진에서 또 편집 신공을 발휘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네, 지금 이 4대만의 모습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신할 수 없다가 현재까지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자의 솔직함에 반해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알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고 말하고 있는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식님이 솔직하게 드디어 얘기를 하긴 하십니다.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좀 아이고 안타까운 얘기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영식님의 그런 모습이 스스로를 잘 얘기하지 않으려는 그 특성이 어쩌면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를 만큼 앞으로만 달려온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분이 있다고 지금 21기의 영호 우리 철가면 아저씨를 예로 들기도 하는데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뭐 홍보 때문에 두 사람이 나왔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긴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 또 영혼이도 1화 예고편에서 그 1화 때 밤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학창 시절 때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등, 네, 요 장면이었죠. 네, 모자 쓰고 인터뷰하는 장면 때 이러한 21기 영호와 그래도 영식이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면요. 영호는 21기 옥순 앞에서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네, 우리 통통한 귀염귀염한 21기 옥순님 앞에서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거의 후반부에는 몰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몰입의 대상이 옥순이 아니라 현숙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위해 나온 게 아니라 헷갈린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고 끝마무리를 하셨는데, 자, 반대로 저는 영식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되게 큰 사건이긴 해요.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부분도 그렇고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내가 영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겠다.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답을 못 하겠어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무엇보다 너무 일찍 나왔어.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결혼까지 생각할 사람과 두세 달 만에 여기 나온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차차 이제 방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영자님 물어보죠. 전 여자친구분과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원래 영자 쪽을 보고 있다가 순간 그 말의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고 있는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영자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엄지가 부단히 움직이시더라고요. 긴장을 했겠죠. 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신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혼을 몇 개월 앞두고 상대방이 좀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탐정님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왜? 라고 하겠죠. 왜 상대방은 그렇대요? 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는 듯한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가 어쨌든 간에요. 뭐 결혼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성격차라든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인데 갑자기 그게 틀어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을 우리 이제 탐정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조금 그래도 영식은 지나치게 어떤 사건 나열들이 많아요. 사실 나열들이 많아. 헤어졌다. 뭐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다 저렇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영식님의 느낌 전부 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헤어져서 그래서 두세 달 만에 여기 나오게 됐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영식님은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영자가 표정이 또 바뀌거든요. 영식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쪽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우리 서로 갈기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얘기를 담담하게 이제 얘기할 만큼 영식님이 아픔을 겪으셨다는 건 동의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꾸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위화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영식님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영식이나 영자라면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두세 달 만에 나왔으면 그 상대방은 기분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헤어지게 돼서 금방 나왔어. 우리 24기 광수처럼 말이죠. 그러면 상대편 여자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이가 굉장히 깊었는데 그게 두세 달 만에 저 방송에 나갔고 진짜 홍보로 의심되는 그런 얼굴을 비출 정도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아니야? 나와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전혀 아닌 거잖아. 겨우 두세 달 만에 날려버릴 감정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와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왜 깊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역으로 그 헤어졌던 그쪽에서 항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이런 부분들이 좀 찝찝한 거예요. 계속 그 영식님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영식님에 대해서 계속 찝찝해 하는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표정만 영식의 웃음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영식이 했던 그 말들을 제조하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짝을 찾기 위해 나온 부분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인터뷰를 하고, 그쵸? 나오십시오라고 하고 나오는 실제로 이제 출연, 촬영. 그럼 인터뷰와, 그쵸? 이 기간이 어떤 사람은 정말 짧기도 해요. 진짜 한두 달 만에 인터뷰하고 바로 PD 이제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 나오십시오. 당신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존재입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누구는 막 1년 걸렸다, 2년 걸렸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이제 낮은 가능성이지만 영식님이 연애 중에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연을 한 거라면 여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건 영식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다 추측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꾸 미세하게 안 맞다. 뭔가 아다리가 안 맞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식이 이제 자신의 개인사를 털어놓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순간적으로 영자의 표정이 바뀌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보다가 순간 이상한데 하면서 눈이 돌아가요. 원래는 영식을 보다가 하면서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바깥을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제 영자님은 이제 설레기 시작했다. 확신을 자꾸 주시니까 뭔가 조금, 근데 잘 보니까 이 말투가 좀 애매하긴 해요. 확신을 자꾸 주시니까 뭔가 좀 약간 좀 설레기로, 위에 이제 구글 자막은 그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좀 부사가 너무 많이 붙는 것도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영자님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영신님께 한결 더 감정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신님이 이런 부분을 또 말을 지켜요. 다른 여자분한테 말 걸거나 그런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 순자, 옥순 세 분이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앞자리를 우리 순자가 야무지게 먹었죠. 또 데이트하는 장면을 또 놓고 보면 우리 순자가 되게 또 영철을 도와서 야무지게 세팅하거나 배려해주는 모습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순자님이 어느 정도 영철을 마음에 아예 안 두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순자는 실질적으로 보면 영철이 아닌 영수에게 지금도 머리를 막 베베베 꼴면서 훨씬 더 영수에게 강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왜 순자는 자꾸 영철에게 매달리는 걸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면, 영철이 나쁘진 않으나 배려가 전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기만 바빴지 막상 그 배를 위해서 무엇을 쌓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철의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행위장으로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관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 여자는 배려하네. 아, 이 여자는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래서 옥순과 순자가 배려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녹여 들어가는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영철은 또 특유의 소심함으로 으으 하면서 빼요.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알맹이를 이제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조금 영철님이 저랑 비슷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저도 되게 내향적이거든요. 저도 좀 약간 대인 기피도 되게 심하고, 뭐 영철님이 대인 기피 정도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를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영철님이 상대방을 궁금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만 자주 보이지, 영철님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아니면 자기의 일부를 이제 포기하고 상대방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럴 만한 여성들을 찾은 건지가 조금 많이 애매합니다. 그렇게 영철은 본인이 자꾸 받는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순자님이 대화를 해줬다, 말 걸어줬다. 뭐 그건 알겠어. 그럼 본인은 먼저 말을 걸어줬냐고. 본인이 받는 걸 왜 다른 사람한테는 제공을 안 하는 걸까요? 그래서 순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4화 때 후반부에 가보면 영철님은 어디에 가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배려를 해줬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영철님께 빠진 게 아닌가? 그들을 위한 배려라는 거는 뭐 잘해주고 막 챙겨주고 그런 것이 아닌, 먼저 가서 대화해주고 말 걸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표현해주고, 이거를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앞서서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영철님이 이번에는 거꾸로 그 여성들에게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순자도 그렇고 다른 여성들도 그렇고 오히려 영수 등 다른 사람들에게 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옥순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놀려먹는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영철이 그런 걸 싫어하니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고 놀려먹는 걸 또 은근히 좋아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면 서로 이게 풀마가 딱 되면서 맞아떨어질 텐데, 막상 또 영철은 옥순을 X를 쳤단 말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순자가 영철을 보면서 짓는 표정도 그렇고, 아,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순자가 묻습니다. 데이트 때 주도하는 편임? 하고 검지에 힘이 탁 들어가면서 묻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해줄 동안 넌 뭐 했어? 라는 의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영철이 뭐 할 땐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순자가 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절을 잘 못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 보면 순자는요, 이때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능숙능란하게
영철과 뭔가 관계를 쌓아가는 듯 보이는 듯 하지만 잘 보면 미묘하게 너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앞으로 연애를 할 때 이런 부분이 걸릴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옥순이 있기 때문에 살짝살짝 숨겨놓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바로 너드남의 정석 포인트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치면서 살짝살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과연 영철 너가 정말 이 관계에 뛰어들 생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자님이 이후에 데이트 인터뷰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편하고 안정합니다. 자, 여기서 끝났죠. 네. 기본적으로 관계는 뭐다? 네, 남녀 관계는 특히 설렘이 저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편하다. 가족 같다.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쭉쭉 떨어집니다. 제가 연프를 했을 때 편하다 드립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잘 된 케이스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해요. 지금 3개 정도 모아놨는데요. 네, 3개 다 잘 안 됐습니다. 환승연애 포에 네, 우리 현지 왕언니 잘 안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솔로지옥 5에 우리 최미나리랑 성호씨 네, 편하다 드립 나왔죠. 네, 우리 미나리가 성호씨한테 편하다 드립 쳤고 두 사람은 최종 커플은 되었지만 형커는 실패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툴립씨가 24기 영수님한테 얘기했던 자,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제 편하다 드립 나오면 힘들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좋게 포장하는 것 같아요. 네. 이성적인 감정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데이트를 마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관계가 진전된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3자 데이트가 늘 그렇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수님과 영철님이 숙소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영철님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누구 먼저 대화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옥순의 눈이 원래는 영철을 보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딱 왼쪽으로 시선이 틀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대화를 하다가 혹시라도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상대방이 이건 그냥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눈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시선을 회피하면은 거부 반응일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순은 저는 노다. 나는 나중에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도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묘하게 순자와의 대화 시간과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은근히 자신이 오래 대화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러면 뒷타임을 잡아야 오래 붙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앞타임을 잡아버리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 지금 이제 그 다음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옥순이 이때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간 이유는 뒷타임을 잡으려고 했던 게 원래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순자가 딱 얘기하죠. 야, 우리 순자도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사회생활 잘할 것 같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다? 영철님이 정하는 걸 할까요? 라고 딱 말한 다음에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요. 눈이 싹 돌아갑니다. 원래는 영철을 보고 있었거든요. 옥순 쪽으로 싹.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왜 순자의 이 표정을 되게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분 부여해야 돼. 두 사람이랑 몇 분 사이를 둬야 돼. 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서 영철님이 짝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옥순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영철을 괴롭히잖아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끙끙 앓게 만들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철의 가장 맞는 짝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게 사포질로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싹싹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막판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수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두 사람 케미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아직은 확인 안 됐지만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두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 순자 영철도 그렇고 옥순 영철은 뭐 확인이 됐고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자 영철이 이제 대화 시간을 10분으로 정하자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노려보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빨리 끝내고 싶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옥순과 영철의 대화 장면에서 제일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면 영철은 옥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철의 표정도 그렇고 원래 눈을 잘 안 보긴 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시선을 피하다가 안 추우세요라고 드립을 딱 쳐버리죠. 네, 이것도 저는 적신호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 추워서라도 남극에서라도 대화를 할 것 같은 게 우리 불굴의 연인들 아니겠습니까? 왜 바퀴벌레 커플들이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바퀴벌레처럼 징글징글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영철은 여기서 노를 했죠. 동시에 옥수는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이 그렇게 썩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서 옥순이 매달리는 이유도 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빡이 쳐서 뭐 이게 뭔 대화인가? 이게 뭐지? 라고 떨떠름해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와 영철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춥다면서 자꾸 왜 밖에서 대화하는 거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간 저번 편에서 옥순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춥다면 우리 들어가서 마저 대화할까요? 라고 억지로라도 끌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옥순도 그냥 쉽게 쥐지를 쳐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순자와 영철과의 대화 장면에서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이 먼저 물어봐요. 어땠어요? 오늘 나가서 밥 먹었을 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순자는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다만 뒤에 말이 조금 애매해요. 영철과 대화할 때 전반적으로 편하게 느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성적인 설렘을 느낀 대화는
저는 편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베베 꼬이고 심박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 부분도 그렇고 뭔가 안정감 있게 잘 흘러가지만 남자로서의 그런 텐션은 영수에게서 훨씬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철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남자가 선택했으면 솔직히 누구를 골랐을 것 같냐? 순자님이랑 얘기해보고 싶었다. 약간 조금 간접화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달라요. 그쵸? 옥순과의 대화 장면에서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물어보는 게 없어요. 영철이 옥순에게 말이죠. 그래서 영철은 말합니다. 남자가 다가가서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여자는 더더욱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순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좋게 본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절로 이정 기수들을 비롯해서 또 다른 연애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잘된 커플들의 대화인가요? 제가 거듭해서 잘된 커플들의 특징이 뭐다? 최종 선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음에 뭐 함께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나는 솔로 29기 정숙 영철 그 떡볶이 데이트에서 그런 얘기 하죠. 그 미방군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요게 미방군 정숙과 영철님이 그 떡볶이 데이트 연장선에서 촬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철님이 나는 약속을 한번 한다. 여기 맛있어야 하면서 막 데리고 가고 제가 당진에 굉장히 맛집인 간장게장집을 아는데 이런 대화가 오간다고요.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 안 해도 아니까. 여전히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뭉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데이트를 끝나고 나서도 1대1 대화에서도 뭔가 두 사람이 그러면 함께 뭘 할까? 아니면 함께 뭔가를 쌓아나가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다면 여전히 이 대화는 최종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뭐니 썸이니 그러다가 이제 깨질 가능성이 높은 관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은 좋죠. 예. 순자 입장에서는 영철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니까.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 나는 영수랑 서로 막 선크림도 빌리고 뭐 같이 그네도 타고 하면서 관계를 계속 쌓아나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좋아. 그럼 뭐 어쩌라고 하고 순자는 말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순자처럼 약간 괄괄한 성격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한데요. 그 남의 연애라고 조금 이제 동성애자분들, 남자 동성애자분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하더라고요. 인간의 공통인 것 같아요. 남녀뿐만 아니라 좀 다른 이제 성적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하자라고 제안하지 않는다면 애매하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 1화 때 그 혁진 씨랑 한교 씨 결국 이 한교 씨가 혁진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1화 기준으로 틀거든요. 타이치 씨라고.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인간은 남녀의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잘 되는 커플들의 공통점이 최종 선택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인의 대화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걸 느끼고 순간적으로 현일음이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조금 영철과 순자와의 대화 장면에서 좀 아쉽다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 영철이 먼저 얘기를 해요. 안 추우세요? 순자가 저 지금 완전 따뜻한데요? 라고 하자 영철은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들어갈까요? 라고 먼저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순자 입장에서 나랑 대화 시간이 별로 재미가 없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만큼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대화가 잘 안 돼요. 물론 어느 너머의 그런 교감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교감도 되게 연표들을 리뷰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에 영철님은 인터뷰를 하면서 옥순의 그런 모습들이 난 좀 실망스럽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옥순은 약간 너무 산만해요. 순자랑 지금 영철이 차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이 뭐 예쁘다 우리 솔로 나라 장난 아니네 막 이러고 혼자서 이제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영철은 이런저런 이유로 옥순보다는 순자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순자의 말도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순자는 실제로 설레는 건 영수, 끌리는 건 영수, 편안한 건 영철. 자, 이건 끝났죠. 그래서 의외로 순자가 재미가 없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연진들이 이제 데이트를 끝나고 모여서 거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거실에 모일 때 그 장면을 놓고 보면은 옥순 옆에 또 광수가 있더라고요. 광수아재 의지에 옥순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옥순에게 흥미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정숙 옆에 영철, 영철 옆에 영자. 영자도 1화 때 그렇게 말했죠. 자신에게 관심을 주었던 영수랑 영철과도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등 영자의 마음속에 사실 영철이 3순위라도 있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영자가 터칭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영철에 대해서 영자가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한번 말 걸어주면 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근데 지금 영철이 근데 마음속으로 영자를 접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 옥순이 계속 빌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 영철의 모습을 보면서 대놓고 꼽을 주죠. 혼잣말 계속해요.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계속해서 빌런 발언을 하고 있죠. 이런 말을 굳이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 해도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모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이와 같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해서 욕을 먹었던 케이스가 있었죠. 나는 솔로 21기 영식이 자기를 골라주지 않았던 영숙에게
지금 이제 데이트 상대를 고르고 지금 남자들이 다 서 있고 여자들도 다 서 있는데 알다가도 모르는 게 세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꼽을 준다거나 우리 영철도 똑같이 영자한테 빌런 발언을 했죠. 여자들 다 서 있는데 그 첫인상 선택 때 춤을 추면서 나는 왜 영표를 받았을까 뭐 내 골반이 멈추지 않은 탓일까 뭐 이런 식으로 꼽을 준다거나 잘 보면 영철도 은근히 빌런 발언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인 솔로 지역 5의 우리 승희 씨가 이 민지 씨한테 뭐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모두가 보이는 앞에서 꼽을 주는구나 하는 등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이 빌런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 우리 국화도 마찬가지죠.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13기 국화도 영수가 자기를 안 고르고 다른 사람을 고르니까 알가도 모르는 게 진짜 알 수가 없어 사람 마음은 뭐 이런 식으로 빌런 발언을 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금 30기 옥순의 행동은 저는 상당히 빌런 발언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보이는 앞에서 꼽을 주면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영철이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그냥 넘어갔지 한 왈가닥하는 사람이라면 벌써 싸웠겠죠. 자 그리고 옆에서 또 빌런으로 의심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누구? 현숙님이죠. 검지손가락으로 사람 가리키기. 이게 은근히 사람을 저는 조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면 보통 이게 사람을 되게 쉽게 여길 때 검지손가락으로 사람을 야 너 이런 식으로 가리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은연중에 나온 행동이긴 한데 조금 저는 행동이 이거 빌런 행동이 아닌가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영철이 혼잣말해서 조금 독특한 행동을 보인 것도 원인 제공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면박을 주면 영철님 기분은 어떨까요? 자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철 표정 현숙에 대해서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숙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상철에게 아닌 상철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영철에게 남동생 있냐 리드 잘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관심을 이제 퍼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현숙도 마찬가지로 묻죠. 데이트 후에 변화가 있었냐. 자 관심이 있으니까 영철한테 물어보겠죠. 자 마찬가지로 정숙 대화를 나누면 상당히 진중해 보인다고 하는 등 영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매력적이다 잘생겼다 진중해 보인다 이러면 이제 호감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데이트 장면이 이어지게 되면서 영수와 순자가 서로 착착 붙어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옥순이 감기는 장면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때 데이트 장면에서 중요한 건 뭐다? 누가 누구 옆에 앉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자 옆에 영수 요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철을 사이에 두고 우리 영자와 정숙이 계속해서 이제 들볶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또 지방방송을 하고 있네요. 영식과 영수가 지방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식이 조금 영자랑 잘 틀어지지 않다면 영숙과도 한 번쯤 얽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두 사람이 대화를 했고 뭔가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때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요 순자의 손이 영수에게 탁 닿는 즉 스킨십을 하고 있는 장난삼아 찰싹하면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은 이제 그저 영자가 영철에게 순간적으로 가볍게 찰싹하면서 스킨십하는 거랑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영자가 조금은 여전히 영철에게 마음이 없진 않다. 영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끝나겠지만 움직인다면 또 모른다. 한 번쯤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순자 난리 났어요. 머리 꼬고 지금 계속해서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라. 자 순자가 계속해서 묻죠. 영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냐? 라고 묻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머리 따기 등 엄청난 호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한다면 호감 반응이지 않을까요? 남자들은 이제 혹시 여자 그 탐정님들이 많아서 그럼 남자들은 호감 반응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셔츠를 조금 코트를 여미는 동작이 나옵니다. 나는 솔로 21기 영호님이 이제 옥수님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요 손으로 양쪽 코트를 이제 딱 이렇게 정돈하는 듯한 하면서 그 동작이 나오거든요. 요게 남자들의 일반적인 호감 반응 같아요. 영호님 외에도 되게 많은 남자들이 칭찬을 들었거나 뭐 잘생겼다고 드립을 듣거나 그럴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요 동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순자님 얘기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영수는 그런 순자의 말에 대해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냐 하는 말에 대해서 완전 혼란이다. 지금 짜장면 먹고 와서 멘탈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옆에 있는 상철이도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오 우리 상철이 영순이도 자기 마음 가는 사람한테 더 끌리고 직진하냐? 근데 이건 알고 보니까 지원 사격이 아니라 이제 순자랑 대화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순자가 이제 그 말을 받아먹죠.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마음 가는 사람이 지금 날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상대방을 알기 위해 눈치도 보고 하는데 안 보인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순자가 대놓고 지금 영수가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마치 지금 순자랑 영철이랑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신체 언어상으로 봤을 때는 순자의 1순위는 영수다라고 말했고 실제로도 제작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MC들의 말 빌려서 말로는 뭐 영철이 1순위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순자의 1순위는 영철이 아니라 영수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자가 이제 계속 들볶거든요, 옆에서. 뭐, 눈치 보고 하는데 잘 안 보인다라고 하자, 이제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고 난감해하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상철도 조금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죠.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냐? 지금 꼬라지 보니까 순자가 이 관심도가 말이죠.
나한테만 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수가 훨씬 더 커 보여. 이따가 데리고 나가서 대화해야 되는데 꼬라지 보니까 지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순자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정말 집요하게요. 내일은 용기를 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등. 그러자 영수는 이제 저는 오늘도 제 나름대로 용기를 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딱 하고 우리 영수가 그게 넌 아니야! 라는 눈빛으로 딱 쳐다봅니다. 왜냐? 영수는 오늘 그 호박 그 대화 장면에서 순자가 아니라 영자에게 대화 신청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수의 이 눈빛 넌 아니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수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일도 용기를 낼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 상철 눈치를 딱 깠죠. 해야죠. 용기 내야죠. 여기까지 무슨 각오로 왔는데 자, 뭡니까? 영수가 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이제 주면 줄수록 자신에게 기회가 생기겠죠? 순자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상철의 모습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이 말을 오히려 듣고요. 이제 순자가 머리를 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직진하고 남자답게 영자에게 관심을 갖는 그 모습이 순자에게 오히려 어필이 된 것 같아요.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마치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해서 지금 빌런으로 욕을 먹고 있는 우리 미킴에 대해서 오히려 이 미킴이 국화한테 막 직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여자들이 더 좋아하고 있어요. 야, 우리 미킴 직진한다, 멋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툴립씨도 그렇고 용담씨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만큼 미킴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순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유사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 영수 이렇게 직진하네, 멋있다. 그렇게 직진하는 마음으로 날 봐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영수가 직진한 그 대상이 자기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를 뱅뱅 꼬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순자의 모습 보면요, 머리가 난리가 났어. 뱅뱅 꼬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 순자가 술을 다 먹으면서 옆에 있는 영자를 의식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자, 이와 같이 시선의 방향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자랑 또 상철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상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에스트로겐 남자가 아니다. 1화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지금? 네, 지금도 순자를 따라 나가면서 상철이 슬쩍 대화를 겁니다. 아무도 안 볼 때. 굉장히 정교해요. 여러분, 영철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상철 대화를 걸기 전에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눈치를 볼까요? 네, 거듭해서 상철이 약간 연애 경험이 되게 많다고 추측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감각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철이 순간적으로 대화를 걸었을 때 순자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간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영수가 대화를 걸었다면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 그래서 순자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3명으로 늘어난 분 중에 상철님이 있었다. 그러면 상철이 추가가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순간 양손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는 부끄러운 동작을 하는 등 순자가 어느 정도는 좀 좋아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면 기분이 좋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저는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다? 순간적으로 나오고 있는 순자의 표정이 담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터뷰 때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상철과 대화를 나눈 후에도 나는 우선순위가 영철이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자가 영자여야 될 것 같고 영자가 옥순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옥순이 약간 정숙 고쪽에 넣어야 되지 않나? 자, 어쨌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면서 여전히 나는 영철이 1순위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후로 인터뷰를 끝내려고 하니까 우리 순자가 현엘레민을 딱 시전하면서 잠깐 스탑 제작진 스탑 PD 뭐 하는 거죠? 나 지금 대답해야 될 게 남았는데요 하면서 예상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자문자답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수님 선택 안 한 이유라고 본인이 질문을 만들어 창조 질문을 하고 창조 대답을 합니다. 사실 한번 튕긴 것 같다. 자, 뭡니까? 제가 봤을 땐 여전히 영수가 1순위다. 그 제작진도 난리가 났잖아요. 영철은 연막장전이었나. 영수가 1순위잖아. 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영수가 1순위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랑 실제로 영수가 1순위라고 예측을 하게 되었고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숙과 광수가 대화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꼬름한 게 있다면 우리 영숙이 나갈 때 영호의 눈치를 보고 나가죠. 그리고 플러스로 광수가 거의 거절한 말 합니다. 뭐다? 전혀 생각 못했다. 자, 예상 못했다는 말 나오면 잘 되기가 힘들다고 아직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상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잘 된 케이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케이스들은 정말 많아요. 지금 수많은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17개 정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솔로 현재 방영됐던 것 3개를 빼면은 그래도 15개 정도? 이 말이 나오고 아직까지 잘 된 케이스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영수님과 광수님이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꼬름해요. 자기소개 듣고 한 번 더 추가됐는데 자, 뭡니까 이거는? 영숙도 광수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정을 갖기보다 그래 나는 솔로니까 최대한 한번 다양하게 알아봐야지 라는 심정으로 광수한테 대화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화 내용도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영숙이 이제 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책을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광수가 이제 희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순간적으로
네, 영숙이 이제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조금은 뭔가 아닌데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숙님도 말씀하시죠. 대화를 해보니까 짝 달라붙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 빌런 발언, 뭘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냐고 빌런 발언 해놓고는 또 불러내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 영철과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소심소심한 영철을 이렇게 대놓고 영철 일로 와봐요 하면 우리 영철이 더 움츠러들겠죠.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옥수는 자기 성질대로만 하지 영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설거지를 하는 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추궁을 하죠. 자, 이것도 영철 입장에서는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철이 어떤 스타일이다,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옥수는 영철에게 관심을 갖는 순간 어느 정도 영철에게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막 한참 고민을 하면서 밖에서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막 고민하고 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영철이 이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옥수님 잠깐만 저랑 해서 대화를 하면서, 근데 문제는 영철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또 계속 이제 빌런 발언을 하죠.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하면서 뭐 그렇게 어르신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제가 옥순이 이게 지금 빌런으로 될 수 있다고 1화 때부터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그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철은 인터뷰하면서 마음을 사실 못 정했는데 옥순이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은근히 또 강단을 또 두고 있는 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옥순이 이불 없이 널브러져 있자 또 영수가 챙겨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때 순자의 표정이, 옆에 있는 순자의 표정이 떨떠름한 걸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 광수가요, 순간적으로 손이 움직이면서 뭐지? 내 옥순을 영수가 챙긴다고? 하는 듯한 제스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꿀잼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영철이 또 옥순을 불러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광수가 유심히 보더라고요. 옥순을 불러내는 영철의 모습을요. 자, 그래서 네, 광수가 영철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저리 가지마! 어디 가지마! 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철이 이제 얘기합니다. 마음이 더 안 갈 것 같다. 거절이죠.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고, 그래서 화를 빨리 좀 얘기하지! 하면서 부들부들 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향 차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부를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남은 시간에는 미방분 좀 2개가 새로 풀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미방분은 촌장 측에서는 되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한 번도 안 해본 경험? 뭐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미방분 제목은 그거죠.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한 나만 해본 특이한 썰인데, 재밌는 게 있다면 순간 영호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뭐 회사 출신이어서 뭐 전 세계를 한번 이제 배로 돌아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앞머리 양쪽 따기를 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순간적으로 신체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옆에 있는 정숙은 그냥 고개 숙이면서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 미방분 때 또 재밌는 게 있다면 영철이 저는 좀 특이한 말을 해요. 미세하지만요. 겹치는 게 없었어요 라는 말을 붙더라고요. 이 겹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겹치는 거 하면 호감도가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은근히 저는 영철이 예민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를 미세하게 관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은근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기가 정한 원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철은 집요하게 겹치는 거라든가 남들과 내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영철의 겹치는 게 없었어요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은연중에 그는 또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진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를 파먹어 들어가면서 지나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동시에 남들과 내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쪽으로 계속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듯한 약간 일본의 그런 오타쿠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덕이다 막 그렇게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오타쿠 문화가 좀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꼭 애니뿐만 아니라도 굉장히 그 장인 정신과 깊이 들어가는 그 특징이 있죠. 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영철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정숙님이 영철님 보고 상철님이라고 말하죠. 상철님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름 바꿔 부르는 실수 뭡니까? 자, 많이 났던 실수예요. 이거는 이번 기수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모은 이름 바꿔 부르는 실수가 지금 한 9개 정도 있네요. 이번에 정선생 것과 같이 포함하면 10개가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을 때는 잘못 부른 그 이름이 마음이 향하는 대상일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철님 보고 상철님이라 했으니까 이 당시 때만 해도 정숙이 마음이 상철이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나는 솔로 28기 그 영숙님이 마지막 후반부 데이트할 때도 비슷했죠. 영숙 보고 옥순이라고 부른다 하거나 아니면 현숙이라고 부른다 하거나, 우리 28기 이야기 영수가 그때 마음이 영숙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이 30기 정숙님의 이름을 잘못 부른 걸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영철이 2층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다.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얘기하는 걸 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요때 재밌는 게 있다면
머리 따기를 하면서 영자가 영철을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호감 반응이다?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좀 독특한 얘기를 하는 순간이라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머리 따기를 자기가 모르게 하면서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상당히 좀 재밌는 순간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미방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30기 화장이 서툰 여자, 능숙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풀린 미방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앞에 뽑으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소개하려고 했던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영식님이 화장하는 장면이죠. 물론 지금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남자가 화장하는 게 그렇게 문제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저는 조금 드는 생각이 있다면, 어쩌면 이건 그냥 하나의 추론이에요. 영식님이 이제 화장을 하는 목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화장 안 했을 때의 모습보다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한 것보다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이때까지 제가 쭉 영식님에 대해서 얘기한 바에 그 흐름에 맞춰본다면 조금 더 완벽하게, 조금 더 문제가 없게, 즉 단점을 가린 그 상태에게 대중들에게 그런 모습을 현시하고 싶은 건 아닐까? 즉 이제 화장을 일반적으로 한 이유는 뭐 좀 더 예뻐 보이겠다거나 그것이 이제 사회적 의뢰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한다면요, 영식님은 무결한, 즉 결점이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화장을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추론을 해봤던 것 같아요. 즉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화장 그 자체의 행동에,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합이 나가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루틴을 밟잖아요. 그 루틴을 함으로써 익숙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긴장을 이제 낮추고, 그래 이거는 또 하나의 연습 게임에 불과해라고 하는, 마치 이제 유명한 그 테니스 선수인 나달이 자기 이게 병을 막 일렬로 쫙 세운다거나 그런 의식처럼 말이죠. 하나의 이제 의례 같은, 하나의 어떤 세레모니 같은 어떤 종교적인 의례에 더 가깝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영식님의 이 화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추론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4화 총정리를 했고 또 앞에 있는 미방본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직함이 항상 신뢰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식의 담담함이 항상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순자를 보며 편함이 설렘을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선택보다 중요한 건 함께 뭘 쌓을지에 대한 상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지만 사실은 직장, 인간관계, 정치, 사회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매일 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직진하는 사람이 오히려 매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번 시간 저와 함께 관계에서 힘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연애를 단순히 연애로만 볼 수가 없는 인간관계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반부, 또 그쵸, 그 남자들이 선택하는 장면과 또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미네였습니다.